You can choose your language by clicking on the globe icon and selecting 네, 지금 Korea. 한국어가 들리시면은 한국어 탭으로 전환 잘 하신 게 맞습니다. 저는 Ladies and gentlemen, 통역사입니다.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한국과 미국에 States, 계신 여러분 welcome to our 안녕하십니까? annual webinar 올해 on 한미연합사 연례 웨비나에 오신 걸 Korean 진심으로 Forces 환영합니다. Command, or CFC.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주한미군 is a 전후회와 non-profit 한미동맹재단은 alliance 이번 member 웨비나를 통해 한측과 미측의 전임 연합사령관 및 주임원사를 통해 here about 연합사에 CFC 대해 배우는 and 시간을 its 갖게 되어 정말 current 기쁩니다. events. KDVA and CFC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후회는 한미동맹, 연합사, 참전용사 및 국방병들에 대해 깊은 헌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주한미군 전후회는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기념해 올해 10월 1일 첫 한미동맹의 날 등록을 지지하고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번 연합사 웨비나는 1978년 11월 7일 창립된 한미연합사를 기념하고 한미연합사의 일원들이 한미동맹을 위해 계속해 보여준 헌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 전후회의 부회장 스티브 리 예비역 대령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합사의 지휘부와 참모부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뒷이야기. 둘째, 연합사 이전 및 조직 재편성을 포함한 연합사의 미래. 셋째, 전작권 전환의 배경 이해에 필요한 사전 지식. 네 번째, 연합사의 미래 도전 과제들과 이에 대한 연합사의 대응 방안. 금일 행사 순서는 주한미군 전후회 회장 겸 이사장이신 빈센트 브룩스 대장과 한미동맹재단 회장이신 정승조 대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현 연합사령관 라카메라 대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김승경 대장님의 기조연설로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 금일 진행을 맡아주신 윌리엄 킹 준장이 패널 연사 소개 후 Q&A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중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Q&A 탭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더라도 진행 중 언제라도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토의 내용에 알맞고 간결하게 질문 대상을 특정해서 선정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웨비나는 kdva.vet 웹사이트 디지털 라이브러리와 주한미군 전후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중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브루스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미 동맹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한쪽은 아침이고 한쪽은 오후가 되네요.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연합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현직에 계신 그 연합사 사령관님과 부사령관 라카메라 장군님과 김승균 장군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바쁜 중에도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덕분에 한국에서의 전투 대비태세, 상시 전투 대비태세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주한미군 전후회를 지원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 한미동맹재단의 정승조 회장님께 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서 덕분에 주한미군 전후회 또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된 지지와 그 지원을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들이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각각 다른 의견들을 제시할 것인데, 먼저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윌리엄 킹 준장님께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병혁 전 연합사 부사령관님께서 또 참가해 주셨는데 지금은 예편이셨습니다. 이처럼 그 연합사 부사령관, 전임 부사령관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연합사 구조,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합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레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 쿠퍼 중장님께서는 전에 주한미 해군 사령관으로 근무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부 사령부에서 사령관으로 계신데 한국 해군과 정말로 그 많은 경험을 가지셨기 때문에 많은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 쿠퍼 중장님께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그 유튜브 영상을 저희가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저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진행을 도와주신 스티블리 대령, 그리고 제가 연합사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줬던 헤이튼 주임 원사님, 굉장히 그 팀워크를 잘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단합된 팀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뤘던 저희 성과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모든 육해공 해병대의 장병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사는 현재 45년이 됐습니다. 1978년에 창립되었고 그때는 저희 일본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덕분에 연합사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유일무이한 배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합사령부로서 단순한 단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양국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양국의 정부가 모두 관여하는 연합된 사령부가 오랫동안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웨비나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행전회를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참가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동맹을 위하여 같이 갑시다. 네, 정승조 대장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정승조 대장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아침, 입니다. 연합사 웨비나에 참가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특히 저희 파트너인 주한미군 전후회 KDVA와 브루스 장군님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브루스 장군님 모자가 너무 멋지네요. In organizing this webinar. 이번 웨비나를 기획하고 진행해 주신 KDVA한테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김승경 대장님과 라카나르 대장님께서 나란히 의자에 같이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 비주 연설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맡아주신 김 부장님, 그리고 패널 연설을 나와주신 최병혁 전 장군님, 페이튼 주임 원사님, 그리고 쿠퍼 중장님, 그리고 청중들로부터 많은 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1월 7일에 이제 연합사가 45번째 생일을 창립 기념일을 맞게 됩니다. 이제 창립 이후부터 연합사는 한국 전쟁 당시에 창립되었던 배경에서 1978년 창립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일무이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는 연합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앞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미 동맹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국익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양국은 더욱 활발하게 협력을 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핵 억제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핵 기획단과 그리고 핵 공유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전자권 전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양국이 이미 전자권 전환에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을 마땅히 완수를 해야지만 전자권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래사령부의 전자권 전환의 조건의 FMC 조건은 완전 운용 상태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합훈련과 연습에 대해서입니다. 연합훈련 연습은 한미연합군의 작전 대비 태세와 전시작전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합니다. FTX. 그리고 유엔사와 그리고 팀 스피리트, 과거의 팀 스피리트 연합연습 수준으로 연합연습이 도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훈련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는 사드기뿐만 아니라 사격장들이 제한이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욱 국무장관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한측에서는 때문에 정부 간에 그리고 각 국회 간에 국회 간에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많은 사안들을 껴안고 있고 연합사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중요한 사령부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연합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갈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환영하고 그리고 오늘 웨비나 다들 즐거운 시간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ir. 네, 감사합니다. Khrushchev are thankful that General LaCamera, 예, 라카메라 연합사령관님께서 기조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주한미군 전회와 한미동맹 재단 일정은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Yeah, thanks, Colonel Lee, and thank you, General Brooks and General Young. It was good. 예비역 대령님 감사합니다. 빈센트 브루스 장군님, 정승조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신엽 장군님의 장려 역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 좋은 오후입니다. 좋은 오후, 좋은 일단 아침. 매우 반갑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각 관계자분들, 전문가분을 지식이 많으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제가 브룩스 장군님께서 물려주고 가신 저희 세계 사령부를 잘 물려받았습니다. 아직 제가 고장나지 한국에서 않았지만 아직 제가 근무하면서 각부임했기 때문에 그럴 정말 가능성이 대단한 영광을 남아있는 것 입었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대위일 때 미스카시 대회장을 대위 처음 때 만났을 때 비스카시 그때 제가 들었던 장군을 말은 뵀을 때 이 주한 한국에서 미군사, 정말 중요한 연합사 문제들이 그리고 유엔사를 남아있고 제가 물려받을 거다라는 말을 그때 했었으면 DMZ뿐만 아니라 아마 콘프리스로의 이전 문제가 많을 것 이런 같습니다라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을 것 들었습니다. 같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미국 출장을 갔을 그리고 때 작년에 워싱턴 전임 DC로 들어갔을 때 제가 그 트레리 장군님과 다시 한번 장군을 얘기를 나눌 기회를 비롯해서 얻었습니다. 여러분을 뵐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많은 저를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제가 후임으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셨다면 제가 선뜻 하지만 받아들이지 한국에서 못했을 거라 사령부에서 생각합니다. 사령관으로서 제가 있으면서 느낀 것은 또한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두 번째로 근무하게 됐는데 첫 번째 때는 가족과 함께 올 수 없어 아쉬웠지만 이번엔 다행히도 제 제 가족은 저와 가족과 함께 함께 할 수 있어 많이 여기저기 행운인 것 다녔지만 같습니다.
항상 저와 함께 이보다 있으신 더 것 같습니다. 좋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직을 한국에서 제가 받으리라 제가 상상도 못한 것 같고 에이브럼스 장군에게도 제가 이 취임식 때 말씀드렸던 사항은 한국에서 제가 며칠 정말 동안 다시 사령부 한국에 들다 와서 보니까 어떻게 정말로 보면 압도적인 그런 감정에 문제가 부처 상당히 본다라고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느꼈습니다. 우선 연합사령부 연합사 창립 창설 기념일을 꼭 맞이하게 될 기념일을 곧 것입니다. 맞이하게 되는데 내일 안 내일 그래도 창립 기념 기념식을 행사를 할 하게 것 됩니다. 같고 우선 연합사의 축하를 이제 해갈 드래곤힐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기념 행사차 리세션을 드래곤힐 호텔에서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내일 계속해서 저희는 함께 협력을 한반도에서의 해서 안정과 평화를 한반도와 위해서 영내의 저희가 안정과 내일 평화를 노력을 보장을 기울이고 있고 해 이에 대해서는 나가면서 군사적 외교관들 그리고 그리고 외교적 노력이 정치인들이 함께 계속해서 외교적인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노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굉장히 그것이 저희의 중요하게 몫인 것 보고 있고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코로나 상황에도 바로 불구하고 코로나 저희가 상황 속에서도 연합 연합 연습을 훈련, 치를 연합 수 연습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게 될 그런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준비 중에 있고 훈련 준비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서팩과 함께 비전 투혼 후속 작전 훈련까지 태평양 육군과 함께 우리 바로 저희가 리오 진행할 수 작전을 저희가 같이 있었습니다.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저희의 부분 작전 또한 성공에 연습을 될 비전 것입니다. 투혼 후속 작전을 연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사는 1978년 11월 7일 연합사는 창립되었고 1978년 이제 곧 11월 창립 7일에 기념일을 창설되어 맞이하게 올해로 됐습니다. 며칠 후면 42주년을 기념합니다. 연합사는 한미 연합사의 예합서들이 군사위원회로부터 정책 사령관들이 지침, 연합사의 정책과 지시 지침을 받고 임무를 있습니다. 부여받는 별도의 군사기관이고 전투 수행 이런 상부입니다. 구성군 이하 사령부들은 구성군 사령부들은 저희 연합사와 지속적인 연합 마찬가지로 합동 계획, 연합 연습 훈련을 통해 구성부를 전술적으로 마련하고 연합 통합되어 구성부로 구성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최근에 일부 저희 한 측의 이들과 함께 훈련을 저희가 연합 직접 연습을 함께 참관할 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여러 용사들 그리고 지휘관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듬직했습니다. 여러 기술력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전력들을 이렇게 통합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국군 정말 장병의 날의 이상적이었습니다. 기념식이 이번 있었습니다. 국군의 그때 날에 혹시 보셨던 문재인 분들은 알겠지만 대통령님께서도 그때 참가를 이제 상륙 하셨는데 작전 같은 것도 저희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상륙훈련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해병대 보고 분들한테 모두 해병대 함대를 자원 받았습니다. 입대를 하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한국군의 화력을 저희가 그때 정말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위협을 느끼는 그런 환경에서도 정말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휘부로서 연합사 사령부를 한번 다시 괄목하게 향후 되고 저희가 저희의 임무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웨비나에 통으로 다 참석 못한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현장 지도를 통해서 여러 훈련장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우리의 준비 태세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는 이 연합사에서 처음 겪는 일은 아닙니다. 직접 제가 현장에서 봐야지만 제 사령관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을 직접 할 수도 있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사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미동맹의 심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한미가 연합으로 구성된 사령부입니다. 브룩스 장군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연합사는 60만 한미 현역 장병들을 전시에 작전 통제하게 됩니다. 제가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전은 연합 합동 작전이 될 것이고 육아기관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영역전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미래전은 다영역전이 될 것입니다. 우주, 사이버, 지, 공해, 그리고 수중, 그 정보 영역을 모두 포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 영역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인구 밀집도를 생각하고 수도권 지역의 그 크기와 밀집도를 생각을 했을 때 인간 영역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연합사는
지해공에 협조된 방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67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정전은 대한민국 겨냥한 침략 행위를 억제한 연합사의 억지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합사는 고된 CCPT 훈련을 통해서 여러 동맹의 절차들 그리고 복잡한 결심 수립 절차들을 한번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사항이 발생하는지 이 영내의 사정만 이렇게 보셔도 정말 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사항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시면 얼마나 복잡한한 환경인지 단번에 아실 겁니다. 연합사의 전시 전력의 70~80%를 한국군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군의 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건을 기로한 전작권 전환 계획은 한미가 공동으로 합의한 전시 전환 계획입니다. 전시 작전 총대권 전환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미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작전 보완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계획이 있다는 점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계획으로서 그 가치가 있지만 실제 사항을 접촉했을 때는 바로 무효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잘 유도리 있게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을 줄이고 저희 김승겸 부사령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신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저희를 지원해 주신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한미연합부사령부 부사령관 김승겸 대장입니다. 연합사 창설을 기념하는 웨비나에 기조연설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행사를 주관해 주신 주한미군정회 브룩스 회장님과 한미동맹재단 정승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역대 사령관님과 부사령관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연합사가 있기까지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오신 한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한미연합사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파이트 투나잇 태세와 연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 지휘부와 참모들 간의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공조와 연합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미 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연합사 내 상중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양국의 균형 유지를 통한 합리적인 협업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합연습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적의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한다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업은 최고의 지휘관인 나케마라 사령관님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고 또 연합사의 역사이고 자랑인 한미 구성원 간의 긴밀한 팀워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합사는 지난 43년간의 용산에서의 발자취를 뒤로하고 평택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지 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지금까지 구축된 연합성과 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예전과 같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한미가 함께 근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전투 조직으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합사 미래를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힘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원칙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군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한미 양국의 합의하에 추진되고 있는 국가적 수준의 공동 현안이기도 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추동력이 유지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웨비나에서 논의되는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라케마라 사령관님과 함께 세계 최강의 한미동맹을 보다 공고하게 발전시키고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미 간의 우호 증진과 연합사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브룩스 회장님과 정승조 회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We go together. Thank you, sir, very much. Really appreciate you joining us. Ladies 네, and gentlemen.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진행을 맡아주신 윌리엄 킹 준장을 모시겠습니다. 킹 준장님은 전 미 8군 작전 기획 연습참모부장을 맡으셨고 제20화상병 및 핵사령부 사령관을 맡으신 바 있습니다. 1999년에 한국에서 첫 복무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한국에서 총 4개의 직책을 맡고 그리고 22차례의 GSO 연습에 참가하셨습니다. 상당히 상당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진행을 맡으셨고 현재는 부zel란 해밀턴에서 이제 이사로 계십니다. 네, 킹 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 전후회와 한미동맹 대단을 도와서 오늘 토의 진행을 맡게 되어 영광이고 기쁩니다. 연합사와 한국당의 노력에 유산을 잇는 연합사 장병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중요한 토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연합사 전 현직 주의보 멤버들과 함께 토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그런 없이 저희 패널 여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병혁 대장님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계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육군 참모차장 그리고 제5군단의 5군단장을 맡으셨습니다. 육사 41기 졸업생이시고 미 육군 전쟁대학에서 전략학 학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주한미군 정부의 한국지부 코리안 챕터의 선임 부회장과 그리고 한미안보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한미동맹과 참전용사 예비역 장병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패널로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두 번째 연사는 브래드 쿠퍼 중장입니다. 쿠퍼 중장께 선친께서는 육군 장교이셨습니다. 하버드와 터프트 대학에서 국가안보정책과 국제관계를 전공하셨습니다. 2016년, 2017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당시에 한국에서 주한미해군 사령관으로 계셨습니다. 현재는 중부사령부의 미 해군 사령관, 제5함대 사령관, 그리고 연합해령 사령관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스티븐 페이튼 주임원사입니다. 페이튼 주임원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의 주임원사로 계셨습니다. 이후에 미 육군 참모총장의 내정으로 이 보훈처의 선임 육군 부사관 자문관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스탑서지 비즈니스 솔루션과 테크 마스터스 등을 포함한 다수 기업 단체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패널 토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연합사의 지휘부와 참모 실무자들이 어떻게 협업하는지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먼저 페이튼 주임원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연합사 주임원사로 계실 때 장병 지원, 교육, 복지 등 모든 주제에 대해서 연합사령관님께 자문을 가장 먼저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임원사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General King, thank you for the kind introduction.
네, 킹 준장님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기린 여러분, 패널분들, 청중 여러분, 좋은 오후임, 저녁입니다. 그리고 KDV와 한미동맹재단에 이렇게 참가할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킹 준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제가 운이 좋게도 한국에서 여러 차례 제가 공부할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부터 2018년이었는데 첫 번째는 1998년부터 2000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린 장병으로서 제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무 경험이 저희가 좋은 주임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 브룩스 사령관께서는 연합사가 맡아야 하는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셨고 그걸 잘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주임원사로서 장병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맡았는데 미국 장병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삶의 질이 굉장히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 주임원사를 했을 때 한미 장병들의 각각 방문해서 이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연합 사무실들을 제가 방문해보고 하면서 그리고 연합사에서 훈련과 교육 차원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제가 알아보고 했습니다. 먼저 제가 했던 것은 연합사에 있는 모든 장병들 그리고 장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이에 대해서 지속 지원과 준비 대세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덕분에 한미 관계를 저희가 연합사에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한국 장병들과 최대한 많이 만나고 이들과 함께 협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전투 준비 태세를 마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각자의 한축과 밑축의 각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사 장병들의 한미 공동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처럼 연합사의 임무는 항상 준비 태세를 위해서 준비된 태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호 장군님. 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연합사령관과 연합사 내부에서 그리고 한국 합참 이합참 국방부 미 대사관 등 외부 조직과 어떻게 협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Sir, please unmute. 네, 음소거가 돼 있네요. I'm sorry. 네, 죄송합니다.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everybody. 네, 좋은 아침, 좋은 저녁입니다. I'm very honored to be participated in today's special webinar. 오늘 특별한 연합사 웨비나에 참가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First of all, I'd like to express my special sincere gratitude for General Camera and General Kim 라카메라 사령관님과 for their combined effort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to maintain combined readiness and from external threats. 두 분 덕분에 저희가 국제적인 그리고 영내 위협에도 불구하고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nd especially congratulations on CFC's 43rd anniversary of Iraq-US Combined Forces Command Foundation Day. 43번째, This coming Sunday. 43번째 창립 기념일을 이번 일요일에 맞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I strongly, firmly believe that CFC is the heart and soul of 연합사가 ironclad alliance between two countries.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모국어인 한국어로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지금 연합사의 임무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연합사의 내부 진행 사항을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처음 참가하신 분들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합사가 용산 시대를 마감을 하고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먼저 유엔사와 주한미군사가 평택으로 2018년도 6월 29일 날 이전을 해서 지휘소를 개소를 했고 그 이후에 연합사 본부는 아직 용산에 남아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산 시대에 있을 때에는 유엔사와 주한미군사 한미연합사가 같은 지역의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함으로써 한미 실무자와 장군참모 또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어떤 우발 상황이나 북한의 도발이나 긴급한 협의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는 수시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여건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평택 시대로 이전을 하면서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는 시기에도 평택과 용산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에이브람스 장군을 포함한 미측 장군 참모들과 주요 지휘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주 2일은 용산에 와서 연합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월화수는 평택에서 근무를 하는 이원화된 근무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령 때 연합사의 지구사 CJ-35의 플랜서 오피서로 근무를 할 때는 사실은 어떤 상황을 놓고 협의가 필요할 때 바로 옆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또 숄더 투 숄더로 근무하고 있는 미치 카운터파트에게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한 상호의 협의나 또는 이해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해소가 가능했는데 물리적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브람스 장군과 긴밀하게 여러 가지 방책들을 논의를 했고 그것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들 예를 들면은 일일 상황 보고라든가 주간 월간 상황 보고와 같은 주기적인 업무들은 일정한 날을 정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 이외에 수시로 협의가 필요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화상회의라든가 또는 비화통화라든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목요일 금요일만 용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 격리로 인한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월화 수 중에는 한국군 참모들 저를 포함한 한국군 장군 참모와 실무 참모들이 평택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필요한 협의를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휘부에서의 공조 활동은 에이브람스 장군과 저는 물론 수시로 화상이라든가 전화 통화라든가 또는 뭐 일반 비화 통화라든가 일반 통화를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실무 참모들은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군이 평택으로 내려가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택 지역 내에 물리적 공간을 마련을 하고 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을 해주고 또 지휘부에 있는 참모장과 부참모장 또 장군 참모들은 상호 카운터파트끼리 필요한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을 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 공간의 격리로 인한 제한 사항들을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용산시대에 같이 근무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져왔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은 미측 장교들이나 한측 장교들이 매년 교체되는 비율이 약 50 내지 60% 정도가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자기의 카운터파트에 대한 어떤 프렌십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트러스트를 갖다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같이 많은 시간을 공유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한 사항들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갖다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대회 기간 한국의 국방부라든가 JCS라든가 또는 계룡대에 있는 각군 본부라든가 여기하고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USFK와 UNC가 평택으로 이전함으로써 사실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국방부 합참과의 긴밀한 공조도 사실은 좀 제한사항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미가 공통된 노력으로 국방부하고는 예를 들면은 사드 기지의 지원 문제라든가 또는 뭐 SCM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제와 관련돼 있는 세부 협의라든가 또는 양국 SCM 멤버나 또는 그 JCS의 어떤 의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 서로 공유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이런 특별한 조치들을 갖다가 강구를 했고 또 합참과 관련해서는 연합 연습이라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칵피에 의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돼 있는 연합 연습 문제 뭐 이와 관련돼 있는 세부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이런 실무 장군 참모들 사이의 협의와 또 한국군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 그리고 부사령관의 12스타 미팅이라든가 뭐 이런 방책들을 갖다 강구를 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물리적인 공간의 제한에서 오는 내용들을 갖다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다 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ir, That's thank all I you. have. Yes, sir. Thank you. Vice Admiral Cooper,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네, a CF. 감사합니다. 쿠퍼 중령님, 연합사 구성문서의 관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and operating and living together and while transitioning at the same time. Sir. 연합사 네. Well, first of all, thanks so much for the great privilege to join such a distinguished group of panelists. 네, 먼저 대단한 그 연사분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성군사 사령관 입장에서 저는 주한미 해군 사령관으로 한국에서 복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한국 해군들과 함께 일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로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그 의미와 중대성은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체감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제가 얻었던 좋은 것은 제가 당시에 주한미 해군 사령관으로서 정말 오랫동안 복무했었다는 것이고 그건 모든 사령관들이 아마도 다들 부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대사령부 임기 동안 연속성을 제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과 나란히 함께하면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전술적, 작전적 결정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NLL의 상황의 통제 상황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전술적인 기동이 요구가 되는데 이때 한국 해군들에게 있어서는 이 NLL에서만큼 복잡하고 힘겨운 상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 전술적인 작전적인 부대들 간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한국 해군에 저희가 호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잠수함이나 아니면 그리고 한국의 잠수함 부대들이 창설되는 것을 저희가 또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좋게 느꼈던 것은 카운터파트들과 함께 나란히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나란히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합사의 본부가 연합 환경을 이룩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같은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한국이 정말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1년간 한국에 복무한 그 미측의 전장들이 이제 그 복무를 마치고 그 본국으로 귀환하는 대신에 1년 연장을 하겠다고 약 30% 정도가 일부러 자진하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한국과 한미 간의 연결이 굉장히 끈끈했다고, 관계가 끈끈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해군은 한국의 문화에 저희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한국 사람들이 보이면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만들고 좋은 관계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제 아내와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그때 같이 있으면서 정말 한국과 사랑에 빠졌고, 네, 좋은 관계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정말 좋은 말로 시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연합사가 좀 더 구체적인 토요일을 위해서 연합사 이전과 재편성을 포함한 연합사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욱 장군님, 연합사 이전과 재편성에 대해서 대중들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이 어떤 게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데이비드 맥스웰 씨가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을 또 포함해서 연합사를 본부를 홈페이지에 옮기게 되면서 혹시라도 용산으로 다시 옮기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General Chair, we're not hearing you. Your mic is still.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은 평택에서 용산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모든 기지라든가 시설이 평택에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서울 용산기지로 오는 것은 연합사 본부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용산 지역을 용산 공원화해서 만드는 계획이 한국의 정부 기관들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평택에서 용산으로 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된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추진을 했다가 다시 96년도에 여러 가지 이전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전시의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문제, 작전의 어떤 제한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추진이 됐다가 다시 중단이 됐고 2002년도에 랜드 파트너십 플랜에 의해서 연합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해서 한미가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2004년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평택 기지로 이전을 하게 됐고 먼저 미8군 사령부가 2017년도에 이전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지금 아마 브룩스 장군님 계실 때 UNC 그 다음에 USFK 헤르코러스가 아마 이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전을 하면서 여기에 연합사 본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연합사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돼 있는 2006년, 2007년부터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 과정을 거쳐서 2017년도에 송영무 장관님과 매티스 장관께서 합의를 한 것은 한국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지역에 미래 사령부가 위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가 그러나 그 지역 물리적인 공간의 제한, 또 전시의 여러 가지 이제 제한사항, 또 작전 지휘 시설을 뭐 설치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2019년도에는 슈네인 국방장관 권한대행과 그 다음에 정경두 국방장관께서 합의를 해서 결국에는 연합사 본부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군사적인 측면, 작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 좀 큰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인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려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양국의 합의에 의해서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 이전한 거에 대한 필요한 모든 시설이나 작전센터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연합사의 어떤 정부작전 운영에 대한 제한 사항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긴밀하게 잘 수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결국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우리가 명백한 한 가지 불변하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억지력을 강화하는 연합 전투준비 태세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미래 연합사의 또 지금 현재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과 또 재배치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General Tate, thank you. Vice 감사합니다. Admiral Cooper, can you give us your insight as someone who's actually lived in the 부장님, early phases of CFC relocation 그 when your 주한미 군사에 Allied 계시면서 Ground Forces Korea 당시에 relocated to Busan? Sir. 연합사 해군 부대가 한국 해군 부대가 이전했으니까 그때 경험하신 걸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전하게 된 첫 번째 연합사 구성군 사령부로서 당시에 50%의 미측 참모들이 이전을 먼저 했고, 그리고 이후에 15%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홈프리스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50%가 부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들 50%가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작전적인 효율을 저희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말했던 것은 한 가지 원칙인데, 이는 저희가 노력을 통합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측과 미측 간의 통합적인 노력을 저희가 지속을 했고, 그리고 부산 그리고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험을 토대로 보면은 저희가 한측과 미측의 참모들이 얼마나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통합된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전을 그래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제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문제를 저희가 스스로 수십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에서 이제 연합 환경이 있는 것을 보면 이처럼 연합 환경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 이전을 통해서 작전적으로 보다 잘 통합이 되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나아가 전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구심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합사의 참모부와 함께 구성군 사령관으로서 최대한 많이 만나고 노력을 통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부지를 이전하게 된 것은 아무리 봐도 정말로 좋은 결정이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네, 페이팅 원사님, 기지 행정과 관련해서 미측 장병들과 가족들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Sir Major, your mic is still muted. I apologize, gentlemen and audience. 네, 안녕하십니까. I would describe the service members' perspective on CFC relocation. 연합사 이전과 관련해서 장병들의 관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장병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불안도 마찬가지로 있었지만 여전히 연합사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합사 이전에 대해서 많은 그 기준과 그리고 기준이 마련되었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장병들 입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원 계획을 저희가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합사 이전과 재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측에서 높은 키 조직까지 저희가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장병들의 입장 말씀드리자면 갑자기 연합사 용산에 있다가 갑자기 선택을 옮기는 것은 솔직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장병들 입장에서 또 많은 그 요구사항들, 특히 기술 관련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장병들은 또 연합사가 이전하는 것에서 많이 기대하고 또 반기기도 하지만 연합사가 용산에 있으면서 사귀었던 친구들이나 교우 관계들이 없어지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연합사가 평택에 비해서 이제 외부의 그 기기 외부에서 관계를 만들고 소통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과 관련해서 그 연합사의 장병들과 가족들이 결국에는 다들 되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ergeant Major, thank you. 네, 주임원사님 Final 감사합니다. topic before we transition to our delegates' questions.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기 앞서서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연합사의 미래와 직결되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작권 전환 계획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지만 연합사의 핵심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측과 미측 중 누가 사령부를 이끌느냐에 관계없이 연합사는 여전히 한미 국가 통속이 그 요청에 응하는 연합사령부로 남을 것입니다. 쿠퍼중님께 먼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복무뿐 아니라 현재 중부사령부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고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휘 통제만 잘 되면 나머지는 잘 따라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휘 통제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제가 볼 때는 지휘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망은 굉장히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사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중부사령부 중동에서 보면은 수모공함이 이제 한국 해군 부대가 여기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그런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측 사령관이든 미측 사령관이든 제가 질문을 하면은 항상 받는 답변이 한미 연합 책임이 국가통수부 차원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그 한미 동맹 관계와 그리고 이런 책임을 잘 공유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휘 통제가 잘 이루어지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초에 저희가 연합연습 1위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미측의 사령관이 갑자기 대체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측의 해군 사령관이 연합연습 당시에 미측 연합사령관을 대신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모든 게 투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미가 나란히 여담을 진행하면서 So from my perspective, the foundation is there. It has been there. There will be policy decisions going forward of what those timelines look like. But I do think we are very well suited to make the transition on a time. 전반적으로 제가 평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And I also would tell you, 정책적인 차원 그리고 객관적 차원에서 연합사 이전 단조건 전환을 위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rising to the occasion at the right time. And this is what great alliances have. Transparent leaders that can fill in behind one another in any time. Sir, thank you. General Che, 감사합니다. since leaving your position, 이경희 장군님, have you gained any 작년 부사령관 직무를 마치시고 나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나 깨달음을 가지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현직에 있을 때는 사실은 현안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외부 것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전역하고 나니까 좀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쿠퍼 제도께서 경험과 또 진행되는 것의 지휘 통제의 중요성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이제 답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전시 적정권 전환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불변의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기본 정신을 계속 계승을 하면서 한반도의 연합 전투준비 태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한미가 같이 이해하고 공유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도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IOC 최초 운용 평가를 갖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은 그러나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조를 함으로써 그런 제한사항들을 갖다 잘 해소할 수 있었고 또 에이브람스 장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습 기간 중에 미래 연합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최초로 수행을 하는데 많은 교훈을 얻었고 우리가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분야를 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이제 3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과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한 그러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한 양국 간의 공통된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IOC 이후에 우리가 이제 FOC나 FMC를 예정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현재 양국이 이제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 기초한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평가 또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전술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평가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타임 베이스드가 아닌 컨디션 베이스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아까 최초에 말씀을 드렸던 한미 동맹의 기본 정신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리가 연합 방위 태세를 현재보다 훨씬 더 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Sir, thank you very much. And ladies and gentlemen, I 네, understand 감사합니다. able to take a question. And if 연합사령관님과 부사령관님께서 질의응답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Is there any thought to CFC revitalizing the Ponghua political military exercises with ROC senior and U.S. senior leaders and policy 그래서 질문을 읽어드리자면 policymakers to look at the Paul Mill issues associated with OPCON transfer
Might this also be a useful venue to examine policy issues surrounding the OPCON transition? Thank you, gentlemen. Sir, I think the commander had to leave early, so we may want to just ask. 네, 서랑만 부사령관께서 자리를 비우셔야 했습니다. Brooks or General Jung. 그래서 아마 답변을 브룩스 장관님이나 정순 회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I'm sorry, I thought that the CFC commander and deputy commander were back on. 네, 다시 돌아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네. 그럼 정순교 장관님, The exercises were going on while we were there. Is this a venue that we 저희가 want to 시대를 relook into the ROC government and try to get at the essence of some of those key political military issues? 이러한 그 핵심적인 정치군사 협력 관계에 대해서 답변받겠습니다. 저는 항상 연합연습에 대해서 한 측과 밑 정도가 함께 다 같이 관여하는 걸 원했었는데 특히 USG 을지는 이제 한 측에게 있었고 이들의 유발계의 여러 부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보자면 한 측과 밑측 정도가 다 같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이로부터 많은 도움이 Absolutely. I absolutely agree. Sergeant Major Peyton, sorry we got 네, off the 페이트 last time. I 장관님. wanted to try to get a chance to talk with the commander and deputy commander there before they had a chance to break. From your perspective on OPCON 유니선수 transition, 입장에서 particularly, 전력권 전환 계획에 대해서 all for the seniors, but a lot of that uncertainty, a lot of that question happens down in the soldier level as 이제 well. 장병들 입장에서 From your time there, 제가 의견을 how does 들어보고자 that 합니다. 당시에 주임원사로 계실 때 associate with our soldier, sailor, airman, marines? 전작권 전환 What did 계획이 you do to 이제 talk about it and make it 군해군, so they 공군, could 그리고 understand 장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을 한번 Thank 보고 you, sir. 싶어요. And that's the perspective I 질문 wanted to 감사합니다. address this question from. 그리고 그런 답변을 제가 During my 드리고 tenure 싶은데 여기 as a 나왔습니다. CFC Command Sergeant Major, my work as 주임원사로 있을 당시에 senior enlisted advisor to the ROC chairman of JCS, 이제 한치가 합참의장에 대해서 my close relationship 이제 선임 부사관 그 전문 역할을 맡았고 그 지상군에 대해서 육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선임 고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군의 장병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렸던 것은 전작권 전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래서 장병들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변화라도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 측과 밑측의 장병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이 잘 대응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설명드렸던 것은 브룩스 장군이 장모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장병들한테 직접 방문하고 해보면서 이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을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장병들이 사실 굉장히 기뻐했고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들 장병들과의 관계를 풀이 쌓지 않으면은 이런 중요한 때 저희가 협업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임원사나 장병들이 이런 그 부분들을 저희가 만든 연합사 전작권 전환이 잘 수행될 수 있고 최대한 낮은 수준의 계급으로 가지고 저희가 이런 협업과 동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가 팀워크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팀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한 개를 더 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았는데
임명께서 이제 군수와 통신차 측면에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산이 아니고 평택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최병 장군님께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는 우선 기본적으로 작전의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연합 작전 전투준비 태세에 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연합 어떤 위기나 또는 연합 우리가 작전을 갖다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발할 경우에 즉각 대처가 가능한 상황을 유지한 가운데 작전 지휘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통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양쪽이 다 가용한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 갖다가 아마 지금 취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상 나머지는 이제 물리적인 것은 건물이라든가 같이 근무할 연합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제한 사항은 없고 다만 여기에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자료들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또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장비들이라든가 또는 뭐 기타 이런 장비들은 결국에는 뭐 트럭이나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전체 연합 작전 태세를 유지하는 데는 큰 제한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t's all I have.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쿠퍼 중장님 답변 바랍니다. Yeah, I think that of course every challenge presents an opportunity. 네, 모든 도전에는 모든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포지단과 연합 대변과 관련해서 이제 USFK와 상위사령부가 협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한 측 카운터파트들과 나란히 저희가 함께 기획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통신에 그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함께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주한미 해군 사령관을 있을 때 얘기 네, 페이스 감독님 장병들 특히 젊은 병사들이 이런 그 전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를 그 수용하고 극복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제 쿠퍼 중장님 말씀하신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기계를 항상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은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건 그 이전 관련해서 평택 이전과 그리고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당시 브룩스 장군님과 연합사 전반의 장성들과 참모부장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합지휘부의 그 개발 역량 그리고 지휘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제 그 병장부터 이제 부중장부터 계획 그때까지 안보 협력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휘부뿐만 아니라 장병들이 모두
저희가 갖고 있던 계획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런 같은 방향성에 동참할 수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연합사 이전과 수단 이전 훨씬 수월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합사 이전 계획은 전반적으로 많이 성취가 잘 됐습니다. 네, 저것은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라는 말처럼 이런 저희의 이벤트 미션을 잘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무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갑시다 정신으로 잘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그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종합적인 토의를 덕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청중들께 오늘 이렇게 참가해 주시고 멋진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덕분에 연합사의 전임 현직 지역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 또한 연합사의 일원이자 주한미군 동부자로서 연합사가 한미 공동의 이익과 동북아의 안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전력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되고 감사합니다. 뭉치자라는 말을 제가 한국 콘누런트 배웠습니다. 같이 갑시다랑 같은 말인데 저는 계속해서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들에게 다음 넘기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토의를 마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연합사 장병들의 임무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전후회와 한미동맹 재단은 한미동맹, 연합사, 선장용사 그리고 예비역 장병들을 돕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한 웨비나 또한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웨비나를 포함한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전후회의 4분기 한미동맹 저널이 오늘 발간됐습니다. 주한미군 전후회 회원, 지원자, 파트너들이 기고한 동맹과 참전과 예비역 장병에 대한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연합사 창립을 기념해서 주제를 연합사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전역 장병들 대상으로 제1차 한국 재방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11월 30일 그리고 하와이에서 12월 15일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전후회 회원 가입은 언제나 모두에게 열려있고 무료이고 몇 분 만에 완료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네, 그 이외의 기타 세부사항은 kdva.b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한미동맹을 위하여 주한미군 전후회는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